당신이 귀가하던 밤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퇴근길에 익숙해질 법도 한 작은 골목길, 오늘따라 왠지 모를 안도감보다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바쁘게 걷던 발걸음을 멈춘 당신은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길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이상하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섭지? 골목 끝쪽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된 집이었지만 이곳은 왠지 모르게 정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벽과 낡은 엘리베이터, 그곳에서 나는 철컥거리는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둠이 깔린 복도, 간신히 켜진 한두 개의 전등들이 불확실한 빛을 뿜으며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천천히 내려오는 작은 숫자가 불안을 더욱 자극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 예전에도 몇 번 느꼈던 찝찝한 기운이 오늘따라 유난히 강렬합니다. 어느새 7층, 문이 열리자마자 당신은 급하게 걸음의 속도를 높입니다. 집 앞에 다다른 당신은 얼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언제나 그렇듯 지독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생명력을 잃고 당신을 기다린 듯한 느낌. 온기를 찾기 위해 히터를 켜고 부엌에서 물을 끓여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출장 중이었기에 집은 오롯이 당신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TV를 켜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 흉가 체험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눈길이 머뭅니다.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은 버려진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이곳저곳을 헤매는 모습을 보던 당신은 문득 무릎에 올라와 누운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양이가 불긋한 눈으로 당신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한기를 느끼며 손을 멈춥니다.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립니다. 그 고양이는 언제 집에 들어왔던 거지? 아내가 출장 가기 전 데려다 놨던가? 문득 떠오른 이 의문은 당신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그렇듯 당신을 따르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고양이가 당신에게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당신의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아내의 문자였습니다. 여보, 잘 지내? 미안하지만 출장이 더 연장될 것 같아. 그 고양이는 걱정하지 마. 이웃이 맡아준다고 했으니 순간적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웃이? 그럼 지금 내 무릎 위 고양이는? 고양이는 이미 그림자처럼 방 안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점점 커집니다. 찰나의 침묵이 흐른 뒤 뭔가 쓸쓸한 기운이 방 안을 떠돕니다. 에이, 괜한 상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침대에 눕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희미한 조명에 침실은 오직 당신의 호흡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녹슨 비닐 장판을 밟는 작은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고양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발걸음 소리는 어딘가 소름 돋게 사람의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당신은 긴장한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춘 곳은 바로 침실 문 앞. 견딜 수 없는 침묵이 이어졌고 마침내 당신은 송곳 같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긴장을 풀 수 없는 기운에 고개를 돌려 침실 문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문틈 사이로 붉은 눈 사이가 보였습니다. 도와줘.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 감싸인 당신은 얼른 불을 켠다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강력해지고 문틈 사이의 붉은 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간 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곳에는 낡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낮은 목소리로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도와줘, 정말 도와줘라는 속삭임만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공포감이 당신을 엄습하며 목이 메입니다. 당신은 용기를 내서 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려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뒤로 끌어당겨집니다. 당신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침내 당신은 기절하고 맙니다. 그 후에 당신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는 당신의 기절 이유가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날의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무겁게 듣지 않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돌아왔고 당신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사를 떠나는 날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목걸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던 목걸이. 당신은 그것을 보며 지난날의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기운을 떨쳐내지 못한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밤의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는 당신의 삶의 영원한 그림자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좋아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보통 서늘한 분위기와 예상치 않은 반전, 그리고 괴상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럼 이제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마친 후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하고 소음이 가득한 생활이 지친 나머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은 낡은 한옥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가까운 삶을 누리며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고 작은 연못가에서 낚시를 즐기는 일상이 변화는 처음엔 그리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옆집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그녀는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고 나를 위해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각종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저의 반려견 마루와 함께 마당을 걷기로 했습니다. 마루야, 이리 와. 마루는 명령에 따라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리 그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주위를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루가 어떤 한쪽 구석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마루? 거기에 뭐라도 있는 거야? 나는 손전등을 가져와 마루가 짖는 방향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살림집의 일부, 마루 밑으로 뻗은 오래된 나무 조각들과 쓰레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마루를 달래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루는 여전히 어두운 구석을 바라보며 몇 번 짖다 말았습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루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느새 그는 밤이 되면 마당에서 돌아오기를 꺼렸고 집안에 서치물하게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마루의 이상한 행동이 더욱 심해지던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람이 너무 잦은데도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창문을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무언가가 이 방 너머에서 느껴졌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 잡을서 올려다보면 어두운 형태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익히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을 청하려 할 때마다 그 그림자가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루도 계속 불안해하며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루와 함께 복도로 돌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살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다가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와 냉기에 휩싸이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마루는 그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욱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내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갑자기 낮고 녹슨 문께서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 틈틈 사이로 어둠 속에서 눈동자두 개가 반짝거리는 것을 본 순간 내 몸이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그때 문 저편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르르 마루는 마음을 접고 결국 문을 향해 달려들며 폭발적으로 울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집에서도 불빛이 켜지면서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얼마 뒤 아주머니는 서둘러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날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기묘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루가 이상하게 짖는 곳은 할머니의 댁과 가까운 위치였고 그 장소에서는 오래전
묘지들이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 후 나는 이상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한 마을의 중심에서부터 원인 불명의 사건들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겨울밤이 되어갈수록 나는 마루와 함께 한 발짝 한 발짝씩 진짜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마을 사람들과 나를 둘러싼 기이한 현상과의 전투는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끝내 나는 마루와 함께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서로 평온하고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건들은 한편의 악몽처럼 느껴지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늦은 밤에 붉은 단풍이 바람에 날릴 때면 그때의 섬뜩한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된 시골 마을, 작은 마을. 중턱에 한 허름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오래된 전설과 미신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은방울 귀신에 관한 것이었다. 옛날 이 마을에는 금슬좋기로 유명한 부부가 살았다. 남편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아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여행을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남편의 시신을 찾아 발견했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은방울이 들려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아내는 깊은 슬픔에 빠져 매일 밤마다 남편이 죽은 장소에서 은방울을 흔들며 통곡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관기에 휩싸였고 결국 그녀도 그 장소에서 미스터리하게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아내가 방울 소리로 남편을 부르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그녀의 영혼이 방울에 깃들었을 것이라 믿었다. 세월이 흘러 그 집은 폐가가 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끔 그 근방을 지날 때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방울 소리에 놀라곤 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온 한 대학생 그룹이 이 집을 탐험하고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그들은 밤 늦게 폐가에 도착했고 캠코더와 카메라를 모두 준비해 편집할 콘텐츠도 생각해 두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평범했다. 벽에 적힌 기이한 낙서, 부서진 가구, 오래된 사진들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점점 폐가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방 한가운데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튀어나온 것은 은방울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은방울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학생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귀에 박히며 빠르게 심각한 공포로 변해갔다. 학생 중 한 명이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를 따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갑자기 닫혀버렸다. 당황한 학생들은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방울 소리는 더 크고 더 빠르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 학생이 탈출할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방울을 다시 상자에 넣어 잠그려고 했다. 천천히 다가가 방울을 잡으려 하자 아주 차가운 기운이 그의 손을 감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방울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문이 그제서야 열리고 학생들은 빠르게 폐가를 벗어났다. 밖에 나왔을 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고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로도 종종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그 후로도 마을 주민들은 그 집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 집을 탐험하려는 이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항상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누구도 더 이상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다.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고 인터넷에서도 방울 귀신 이야기는 유명해졌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썰과 창작물을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공포 이야기를 도시의 전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 폐가의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방울 소리가 진짜 귀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오래된 이야기에서 나온 미신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방울이 여전히 그 집 어딘가에 남아있고 그 방울 소리가 다시 울리는 날 누군가 새로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두려움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에 자리 잡고 있다.